매일 교실에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면 종례 시간쯤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 방전되곤 하시죠.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모델 아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깊은 피로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 바로 그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도발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할을 지워버리거나 축소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그 전문성의 차원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아주 놀라운 진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정체성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의 반응 차이, 심리적 저항, 에너지 재분배, 흔한 오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교실을 바꾸는 인지 대시보드까지 이 구조화된 로드맵을 따라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전환, 즉 차원을 바꾸는 이야기죠. 기존에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수행자에서 학습의 순환을 설계하는 조율자로 넘어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역할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수행자, 즉 퍼포머는 오늘 내가 뭘 가르치지? 라고 묻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아웃풋에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조율자, 오케스트레이터는 이 학생에게 지금 어떤 순환 고리가 필요하지? 라고 묻습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시스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도 극명하게 갈리겠죠? 수행자는 내 설명이 잘 전달됐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곧 시스템이니까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모든 게 흔들리고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조율자는 내가 짠 시스템이 이 학생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를 봅니다. 내가 쉴 새 없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 같은 상황, 다른 반응으로 넘어가 보죠. 방금 본 이 추상적인 개념을 매일 교실에서 마주하는 진짜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반응이 180도 다릅니다. 학생이 계속 같은 실수를 한다고 쳐볼게요. 수행자는 내가 더 쉽게 설명해야겠다며 본인 어깨에 짐을 더 얹습니다. 그런데 조율자는 순환골이 어디가 끊어졌지? 하면서 구조를 점검하죠. 학부모 불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는 무작정 과제를 더 내주지만 조율자는 결과 추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야겠군 하고 대응합니다. 심지어 번아웃이 왔을 때도 수행자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끝내지만 조율자는 시스템 어디서 나한테 병목견상이 생겼지? 라고 묻습니다. 모든 걸 내가 직접 더 열심히 해서 풀려는 사람과 시스템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사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세 번째, 세 가지 저항의 파동입니다. 이쯤 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덜컥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직접 가르쳐야 한다는 그 자부심을 내려놓는 게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마주할 세 가지 심리적 파동을 미리 짚어줍니다. 첫 번째는 내 경험이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정체성의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시스템 세팅하느니 그냥 내가 직접 하고 말지 싶은 통제감 상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다가 아이들이랑 정서적으로 너무 멀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절대 전환의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영원한 장벽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센 저항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파동들을 겪고 나면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눈물겹게 쌓아온 노하우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에 쫙 답재돼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증폭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에너지 재분배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이제 진짜 물리적인 24시간, 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다르게 쓰여야 할까요? 기존 수행자들은 에너지를 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당장 내일 가르칠 개념 준비하고 교실에서 터지는 돌발 상황 수습하고 애들 어르고 달래는데 에너지를 싹 다 써버립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시스템 개선에는 고작 5%밖에 못 쓰죠. 진짜 매일매일 불 끌어다니느라 진을 다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율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부담스러웠던 단순 개념 설명 준비가 아예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순환고리가 잘 도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에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찾고 학생들의 미세한 변화 신호를 캐치하는 데 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전문가다운 정밀 튜닝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율자가 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거나 덜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큰 다른 종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5번째, 조율자에 대한 오해 타파입니다. 이쯤 되면 분명 찝찝한 의구심이 몇 개 생기실 텐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4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율자는 안 가르친다? 아니요, 가르칩니다. 단지 그 행위가 나 홀로 돋보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로 내장된 것뿐이죠. 둘째,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 절대 아닙니다. AI는 그냥 보조도구일 뿐이고요. 판을 설계하는 건 여전히 조율자 몫입니다. 셋째, 맨날 컴퓨터 데이터만 쳐다본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아이들이 언제 펜을 쥐는지,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생생한 현장의 신호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 일이 마냥 편해진다? 이 부분은 솔직히 초기엔 시스템 구축하느라 더 빡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소모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지 대시보드입니다. 과연 진짜 조율자의 머릿속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조율자의 눈에 교실은 그저 학생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치 비행기 조종석의 계기판 같습니다. 무수히 돌아가는 순환 고리들을 한눈에 보는 거죠. 순환은 막힘없이 흐르나? 어디가 취약하지? 긍정적인 변화 신호가 있나? 내가 짠 개입 전략이 먹혔나? 선생님인 내가 직접 나서야 할 예외 상황은 뭐지? 그리고 오늘 한 일 중에 내일은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6가지 관점을 머릿속에 동시에 띄워도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 전환을 완벽하게 이뤄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뼈 때리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수행자로 뛰었던 10년의 노하우는 안타깝게도 결국 선생님 머릿속에서 끝나버립니다. 내가 없으면 다 멈추니까요. 더 나은 교육이라는 건 내가 핏대를 세우며 더 열심히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정수를 시스템 속에 고스란히 남겨두는 것에 있습니다. 조율자의 1년 경험은 시스템에 남아 다음 해를 더 정밀하게 만든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곱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조율자로 거듭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복리처럼 불어나는 가치를 이보다 완벽하게 표현할 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매년 시스템에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진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소모적인 퍼포머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실 준비가 되셨나요? 나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정교한 시스템, 그 멋진 교양곡을 지휘하는 조율자의 자리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교실에는 과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